화제의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뉴스 빅뉴스입니다. 오늘자 7천여 건의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고 두 정상이 미일 동맹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스가 총리가 한국 관련 언급은 회피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통화 일정도 미지수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스가 총리가 사흘 전 축하 서한을 보냈던 문 대통령에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연관 뉴스 중에 0.001g만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독극물이 든 우편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여성이 총기를 소지한 채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는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중국 연관 뉴스도 보겠습니다. 인민은행이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5달 연속 동결했다는 소식과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연동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1,150원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정치부터 분야별 키워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권력기관 수장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동시에 입장한 것을 놓고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거센 상황인 만큼 언론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역시 오늘 주요 키워드였는데요. 박 의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한 발언들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 키워드인데요. 한국감정원이 큼지막하게 떠있는데 연관 뉴스 보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졌고 반면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2배 넘게 늘었다는 소식을 많은 매체가 기사화했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급 규제에 분양권 품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4채를 30대가 매입해서 30대 매입 비중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전체 거래 건수는 7월보다 57% 감소한 만큼 30, 40대의 패닉 바잉도 진정세를 보인 걸로 봐야 한다는 상반된 분석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뉴스 장식한 키워드입니다. 경찰청이 왜 올라왔나 봤더니 연관 뉴스가 오늘 유난히 많았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라며 집회 강행 시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치러진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도착했다는 안내를 사칭한 사기 문자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뉴스도 눈에 띄었고요. 경기도 분당에서 화투를 치다 시비 끝에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했다는 소식도 경찰청 연관 뉴스에 있었습니다. 빅뉴스는 여기까지고요.